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2월 21일 현재 시각은 9시 5분 메뉴남 시작하겠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정치 뉴스 보죠. 어제 좀 가장 핫한 뉴스라고 보면 페미니스트인 신지혜 씨가 국민의힘당에 전격 입당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랑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데 당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관련해 갖고 지금 국민의힘당이 한 3가지 부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 새시대 준비위원회 요런 파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한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했던 분인데 왜 들어갔을까요? 양아치 아니면 조폭 선택이라고. 양아치는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고 조폭은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만나보니까 조폭이 아니더라. 자, 이분의 선택은 뭐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저는 코멘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No comment. 요새 유행어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뉴스가 이준석 대표랑 조수진이란 분이 어제 한판 붙었어요. 조수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준석 씨가 어떤 지시를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 말만 듣는다. 왜 나에게 명령을 하냐. 그리고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조롱 영상,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작한 이거를 기자들한테 돌렸다. 그래서 보니까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도 아침에 일어나서 당내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국민의힘당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좀 정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씨죠. 김종인 씨가 어떻게 이 수습을 잘 하실지 아니면 그냥 팔짱 끼고 뒤로 물러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시험대에 오른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관련해 갖고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속만 타들어 간다. 그 선거 대책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거죠. 김종인 씨는 윤석열, 김건희 사과가 모자라면 새 요구를 수긍할 자세가 되어 있다. 정치권 네거티브를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리하다는 반증인가요? 아무래도 이재명 장남 어떤 의혹과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의혹의 크기가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네거티브를 지향하자. 그만큼 국민의힘이 좀 수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재산세 근본적인 인식이 있나, 이렇게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최근에 소위 어떤 매체에서는 우클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증세 정책에 대해서 각종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금 정책에 대해서 그 속도를 좀 늦출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예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그간 얘기했던 그런 정책에 반하거나 현 정부의 정책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예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걸 실용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 시간 테이블 안에서 점차적인 변혁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당에서 보면은 말바꾸기죠. 이건 실제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하는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그 김건희 씨 얘기가 살짝 좀 줄어들었고, 국민의힘당 내부적인 어떤 충돌 모습,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좀 주요 뉴스로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뭐 여론조사에서 골든클로스가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조사도 있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뉴스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데요, 네, 맞죠. 뭐 근로자 기준법, 당연히 근로자를 위한 법이니까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보완적인 대책도 함께, 그러니까 일시적이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미크론 인프라 법안 좌초 우려에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복지 관련 예산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인프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종 낡은 사회 시설들을 좀 다시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뭐 고용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상원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얘기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성장률, 미국 성장률도 당연히 낮춰질 거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무공해 차를 50만 대를 보급하겠다. 픽3 중에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겠다.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 43.9% 1위. 뭐 압도적인 1위죠, 사실. 양극재 생산 나선 배터리 업계 SK온 중국 창저우 공장 가동. 중국의 공장을 가동하는 건 좀 앞으로 많이 고민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회 뉴스 가보겠습니다. 그 왜 승무원 룩북 해갖고 그 유튜버가 승무원복을 입고 뭐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선정적이지 않냐. 그래서 성상품화와 관련해갖고 성매매법 혐의로 고발이 됐군요. 자,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여기 지금 보시면 안철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최소한 형 집행 정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형 집행 정지라는 건 뭐 다시 결국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 기간으로 입원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 6주를 연장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셨으면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형 집행 정지의 효과는 있는 거죠. 뭐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갖고요, 그 정형외과에서 얘기를 한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신가정의학과인가요? 그쪽에 여기 있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도대체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신 거냐? 불안 증세. 여기에 많은 매체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9세인가요? 69세.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뭐 형 집행 정지를 한 예는 없다.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 뭐예요? 이거 히말라야 원정대 정상에서 이재명 삼행시를 지었다고요? 뭐라고 졌는지 볼까요? 이재명이 만들어갑니다. 재능과 추진력으로 명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치 중립 위반이다. 그래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당해. 그래요. 야, 여기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셔갖고 이런 거를 또 하셨는데 정치 중립 위반이다. 충청북도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군요. 충북도 의회는 뭐죠? 국민의힘당 쪽의 의원들이 많으신가?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자, 조금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죠. 서울대병원에서요, 코로나 비상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추가하겠다, 뭐 이렇게 90개까지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고맙죠? 이런 건 좀 고맙습니다. 자, 대형 카페가요, 1년 적자만 10억이다. 난 영업 제한 거부하겠다. 그러면 처벌 받으실 텐데. 뭐 힘드신 건 알겠지만, 글쎄요. 저도 힘듭니다만. 생활문화 뉴스 가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강파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그때 4.19 혁명 때를 배경으로 했었던가요? 아니죠.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했었던 드라마. 제가 보질 않아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면서 안개가 많이 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미세먼지가 계속 나빠요. 중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혜인 씨가 여기 설강화 주인공인가요? 협찬이 중단이 되고 막 그러네요. 세계 3점뿐인 나전칠기. 이야, 이런 건 엄청 비쌀 텐데, 그죠? 자, 다음 뉴스. 바로 세계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U에서 노바백스를 긴급 사용 승인했다. 5번째 백신을 승인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아실 텐데 유럽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면 다른 나라도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바백스를 세계보건기구도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승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 승인은 안 됐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할 예정이니까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신 3차 접종을 했다고 말했다가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 양반은 안 맞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나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든 재건 법안, 인프라 법안이라고 하죠. 좌초 위기, 성장률 전망 줄하향. 미국 CDC 질병예방통제예방센터에서요, 미국 감염자의 73%가 오미크론이다. 와, 그럼 뭐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 질병이 된 거잖아요, 이게. 백악관은 봉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WHO 얘기는 못 믿겠어요. 맨날 말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세계 뉴스는 그러네요. 미국의 인프라 법안 좌초, 경제 전망 하향, 또 관련해서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봉쇄는 없다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파이자와 모더나 이외의 오미크론에는
맹물 백신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군요. 얀센은 뭐야? 그거 왜 맞은 거냐 나는? 응? 인사이드 재팬. 한국인 소득 수준이 2년 만에 일본을 다시 앞섰다고요. 이건 지금 뭐 보기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예,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치 뉴스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치 뉴스 위주로 아마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 관련 뉴스들도 한 줄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